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과연 그럴까? 가족들이 어떨 때는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살면서 우리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혈연관계, 보통 이제 혈족이라 하죠. 혈족. 가족, 법적으로 이루어진 가족. 일단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 여러분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가족한테 도움받은 적은 딱히 없어요. 도와준 적은 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믿습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최고다. 남은 못 믿어도 가족은 믿어야 한다. 이런 말 믿습니까?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저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어떤 가족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말 가족들이 아까님 잘하고 좋은 가족이면 그 가족이 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이 좀 문제가 있다면, 보통 이제 개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가족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가족이 앞가림 못하고 사고 쳐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앞가림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내가 뭐 책임지고 살면 되겠지만 내 가족들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 오히려 가족들이 사고 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고는 남이 치는 게 나아. 남이 치면 나한테 피해보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안 엮이면 돼요. 근데 가족은 문제가 뭐냐면 가족이 사고 치면 또 도와달라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혼자서 갚기 힘드니까 남은 가족들이 이 빚을 떠안졌습니다. 그래서 쇠갑바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가정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뭐 사업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뭐 빚이 생겼는데 성인 되자마자 이제 일하면서 갚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빚 맞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놀고 있어가지고 계속 생활비나 뭐 용돈 같은 거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아니면 뭐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자꾸 사고를 쳐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지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뺑소니 저질러가지고 합의금이나 벌금이 나와. 근데 이 친구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안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막 도와준단 말이야. 도와주고 나서 뭐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또 일으키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래도 가족이 최고입니까? 그래도 가족이 힘이 돼?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러분, 내가 가족을 도와주면 그 가족도 나를 도와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보통 이 가족 관계도 보면 좀 일방통이 많습니다. 뭐냐면 도와주는 쪽만 계속 도와주고 도움받는 쪽만 계속 도움받습니다. 이게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 실패 사고 치는 사람들이 사고 치고 메꾸는 사람 메꾸고 똥을 싸는 사람 계속 똥을 싸고 똥 치우는 사람 계속 똥 치우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어릴 때 사고 쳤던 사람이 나이 먹고 사고 쳐가지고 일 키우면 남은 가족이 뒷수습하고 뭐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뭐 코인 주식 같은 거 투자했다가 손실 봐가지고 빚 생기면 자기 혼자서 갚기 버거니까 부모한테 도와달라 그래. 부모가 좀 노후자금 빼가지고 갚아주면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날려먹어요. 또 도와달라 그래. 지는 책임지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가족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무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 버릇 나빠집니다.
가족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두 팔 걷어붙여가지고 내 가족이 망가지는 건 내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도와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헌신하듯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만 도와주면 돼.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뭐 사고치고 아까니 못해서 계속 빨데고 없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 남은 이 정도는 아니야. 남은 뭐 돈을 안 갖고 나한테 실수할 수 있어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막 빈대붙고 사고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정이 풍파가 많은 그런 집안도 많아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은 집안에서도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 그런 경우 있어. 살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거의 없어.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좀 괜찮은 직장 들어가니까 부모가 빨대 꼽으려고 그래.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덕분에 네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니까 우리 노후까지 네가 좀 책임져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최고일까? 저 이런 말 함부로 안 썼으면 좋겠어. 뭐 남는 건 가족뿐이다. 그래도 가족이 낫다.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 앞으로 가족 관계도 많이 변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가족 관계도 점점 이제 색이 옅어지고 있어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공동체 문화 없어지고 있고 점점 독고다이 문화 이런 각자적인 문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늘어나고 지금 보면 나이 먹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안 살면 사실상 뭐 볼 일이 많지 않죠 이게.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안 되고 자식도 부모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각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 뭐 실수하고 뭐 문제 생기고 그래도 너무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너무 전적으로. 적당히 도와줘야 돼. 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님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 이상 못 도와줍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 인생 발목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 일을 하시건 뭐 예,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예. 그래서 너무 가족들이 뭐 힘들다고 해서 다 책임지고 다 안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못 삽니다. 내가.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효자이뇨?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적당히 효자이고 적당히 효녀이 됩니다. 그냥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냥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예. 뭐 남들은 효자네 효녀 해도 막상 고생하는 거는 항상 책임지는 쪽이 고생을 해. 항상 돈 받는 쪽은 절대 보답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아까니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보답을 안 해. 계속 빨대 먹으려고 그래. 야,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중요해도 적당히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자꾸 일 벌리고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도 해야 돼. 안 보고 살아야겠다. 예.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 보면 그런 케이스 많죠. 연예인들이 보면 연예인이 갑자기 잘 되니까 뭐 자신의 버렸던 부모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내가 네 친엄마다 친아빠라면서 돈 달라는 케이스 있잖아. 그럼 사실상 남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로서 역할을 못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와서 막 도와달라 하면 도와줘야 됩니까? 해준 건 없는데. 그런 걸 뭐 연을 끊는다고 해서 그 연인을 나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잘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가족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나이 먹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안 무서워. 왜냐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는 사람 안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양아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조심하면 사실 크게 무서울 게 없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경계심 풀고 가장 익숙하고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누굽니까? 가족이죠.
나이 먹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왜냐? 사람이란 게 그래. 특정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있다는 거야. 약점. 치부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선도 쉽게 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보통 처음 보는 사람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잖아. 맞죠? 보통 실수 잘 안 해. 처음 보는 사람은. 근데 가족은 실수를 많이 해요. 해도 넘어가요. 야,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하냐?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해? 근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그 수준이 너무 높아, 이게. 한두 번에 말이지.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돼, 어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있잖아. 뭐 돈 같은 것도 다 알려주면 안 되고 너무 세세하게 다 알려주면 안 돼.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사사건건 다 알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다 이제 걸고 넘어져 이게. 이것저것. 예.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관계가 돈독하고 친하다고 해서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도 가족 재산 몰라야 되고 내 재산 몰라야 돼. 예. 돈 관리 같은 것도 각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좀 다 믿고 다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사람은 그런 겁니다. 뭐 어려우면 돈 받을 수 있지만 그 돈 받더라도 적당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으면 반드시 뭔가 보답을 해야 돼. 예.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항상 도움 받는 사람만 도움 받아. 예. 고마워하잖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을 뭐 연을 끊어라. 가족하고 아예 뭐 만나지 마. 이거 아닙니다. 뭐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고 연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지. 서로 간에 이제 너무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가족도 의지하지 못해. 왜냐면 가족도 각자 인생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나이 먹고 이제 부모님 독립하면 부모님도 자식한테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는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이게. 뭐 같이 살 때야 뭐 신경 쓰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뭐 출가해가지고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살면 부모도 뭐 1년에 몇 번씩 보는 거 말고는 없어 이게. 한 번씩 안부 묻고 그게 다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일방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너무 손 벌리면 안 됩니다. 가족도 사람입니다. 가족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